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아동권리와 복지 실종 아동을 주제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과거 전쟁 고아를 비롯한 실종 아동은 매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과거 실종되어 해외 입양을 가거나 시설에서 자라는 등 본인이 실종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는 장기 실종 사건도 다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실종 아동과 장기 실종 대상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여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복차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약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살펴본 뒤 실종 아동의 현황, 사례, 관련 법을 살펴본 후 개선 방안과 실종 예방 요령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91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91명 중 약 80%가 여성 답변자이며 연령대는 20대가 50.5%, 40대 이상이 41.8%로 설문 참여자 중 대부분이 20대와 4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종 아동에 대한 캠페인, 전단지, 광고 등 매체를 접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7명을 제외하고 모두 접한 적 있다고 답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러한 매체를 주의 깊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38.5%로 가장 많고 보통이다로 답한 사람은 30.8%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실종 아동에 대한 캠페인을 주로 어디서 접해봤을까요? 이 문항은 실종 아동 캠페인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매체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을 가장 많이 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포털 사이트의 배너나 광고, 실물 전단지를 그 다음으로 많이 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NS, 영상 매체가 비슷한 수준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어느 캠페인이 가장 효과적인지 물었을 때 영상 매체가 2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업 캠페인이 24.2%로 높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계 실종 아동의 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은 5월 25일인데요. 이 질문을 설문조사에서 했을 때 단 28명만이 5월 25일이라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사실 이 28명의 답변도 설문조사를 하다가 이 질문을 보고 검색해서 입력하거나 또 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나온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2024년 기준 장기 실종 아동의 수를 아는지,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아는지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종 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답변된 문항이 캠페인 및 홍보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이 법적 제도 개선과 미디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여기까지고요. 설문조사 안에 나온 실종 아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실종 아동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기 실종 아동이란 실종 신고 접수 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실종 아동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취와 유인이란 약취는 주로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폭행, 협박은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나 감독자에게 가해지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유인은 약취와 다르게 속이거나 유혹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들에게 실종 예방 교육을 할 때 낯선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싫어요 하고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유인으로 인한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겠죠. 다음 보호자와 아동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동 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 장애인,
또는 치매 환자를 말합니다. 실종 아동 신고 접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잠시 총계가 3만 8천 명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대부분 해에 4만 건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는 4만 8천 건을 넘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과 전체 증감 비교는 이 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종 아동 신고 접수 또한 매년 2만 건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실종 신고 해제되지만 매년 5명 내외는 실종 신고가 해제되지 않고 장기 실종 아동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실종 아동 캠페인을 통해 가족 상봉을 한 사례 두 케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2년도에 장기 실종자가 편의점 캠페인을 통해 가족 상봉을 한 사례입니다. 다들 편의점 자주 가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에 평소처럼 편의점을 갔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당연하게 일상을 살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내 어린 시절 사진이 편의점에 나오고 "헉, 내가 장기 실종 아동이래요. 실제로 이 사례 속 A씨는 자신이 실종 아동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20년을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편의점 결제 단말기 모니터에 실린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게 된 거죠. 아닌데? 하고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 전문센터에 정보 정정을 요청했는데 그 이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자신의 가족을 찾게 된 것이죠. 이 사례에 나온 캠페인은 편의점 CU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진행한 캠페인인데요. 아동권리보장원에 등록된 사례관리 대상자 정보를 바탕으로 2020년도 9월부터 전국 14,000여 개 점포에 결제 단말기 화면 등의 사진과 정보를 띄우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유전자 채취를 통해 가족 상봉을 한 사례입니다. 2020년 10월에 미국 입양 여성이 유전자 채취를 통해서 무려 44년 만에 가족을 만나게 된 건데요. 경찰청과 외교부, 보건복지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이던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서 44년 전 실종되어 해외 입양된 여성과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두 사례 말고도 아동찾기 캠페인은 정말 많이 진행되었고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86년에 MBC에서 진행한 미아찾기 프로그램 엄마 아빠 저 여기 있어요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진은 1991년에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실종 어린이 찾아주기 캠페인이고 이 사진은 여러분이 게시판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볼 수 있는 실종아동 전단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가장 익숙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이 전단지겠죠? 이건 기업에서 진행한 캠페인인데요. 이 사진은 2005년에 담배 포장지에 실종 아동의 정보를 담은 미아찾기 캠페인이고, 이 사진은 현재까지도 크라운 제가에서 진행 중인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중 조리퐁 포장지의 사진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장기 프로젝트인데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족 상봉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조립봉을 보게 된다면 한번 뒷면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말 그대로 실종 아동 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는 금지라는 거죠. 제9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10조 출입, 조사 등 제15조 신상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신고 의무자에 대한 법률과 실종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신고증 발급, 지문 등 정보 등록 및 관리 등등 여러 법률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법 위반 사례인데요. 춘천경찰서에서 실종 신고된 B양을 보호하고 있던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56세 A씨가 SNS를 통해서 11살 B양에게 접근해 신분을 쌓고 B양을 가출하게 한 뒤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 동안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종아동법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을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 법을 위반한 것인데요.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서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습니다. 만약 선한 마음에 가출 청소년을 아무런 대가 없이 보호해 주었다고 해도 이 실종아동법 제7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가출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해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실종 아동을 마주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단 저희가 하면 좋은 것은 실종 아동을 마주했을 때 빠른 발견을 위해서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기록 자료와 위치 추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24년 하반기 법 개정 내용입니다. 실종된 아동 등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정보, 진료 기록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개정되었고요. 경찰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실종 아동 법률 중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법인데요. 이 페이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종 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절차입니다. 이렇게 7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실종 아동 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는 실종 아동법에 따라 현재 세부 지원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향후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 있습니다. 지자체 및 보호시설에 실종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에도 실종 아동, 장애인 업무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아동 부서에서 실종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면 장애인 부서와의 협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교육기관, 장애 관련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동 연령대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실종 예방 교육 콘텐츠와 부모, 보호자 대상의 실종 예방 및 대처 방안 매뉴얼을 안전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배포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유전자 정보, 신상 정보 분리 업무 조정에 대해 검토하는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업무 통합과 조정의 필요성을 공유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유전자 검사 절차 변경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종자 가족 지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동이나 장애인 실종 시에 부모나 보호자가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절차를 보건복지부의 아동 분야 사업 안내,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에 제시하도록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일괄 지원하기보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내 실종자 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종합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가장 처음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설문 마지막 문항에 실종아동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정리하자면 많은 홍보를 통해서 금세 잊혀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 수사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보강하고 마련하여야 한다. 법을 강화하고 대중들과 기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종 예방 요령인데요. 지문 사전 등록제와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자녀 사진을 찍어주고 외출 시에는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고
실종 아동 예방 물품 활용, 정보 기억 등이 있고요. 아동인 경우에는 정보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누구랑 어디에 갈 때는 꼭 얘기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종 아동 신고 및 전화 상담 번호 112와 182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실종 아동에 대한 프로젝트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